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IoT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라즈베리 파이인데, 이 라즈베리 파이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물의 네트워크화를 하기 위한 그런 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두이노는 주로 이제 펌웨어 레벨의 그런 제어라고 한다라고 보면, 얘는 이제 OS가 안착이 돼서 OS 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다 써봤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라즈베리 파이도 IoT 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깊게 다 나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실제 IoT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어떤 건지, 이런 이제 전반적인 거를 배우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라즈베리 파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한 학기 대학교에서는 이제 한 학기 교육 정도 해야 하는 내용, 한 학기나 뭐 두 학기 정도 해야 하는 내용이긴 한데,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배우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사용 방향 이런 것만 잘 잡아도 스스로 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즈베리 파이 말고 이거와 유사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기초를 잡기 위한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얘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보다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 마이컴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제어하는 거는 마이컴을 가지고 이제 회로 설계를 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확장된 회로를 설계하는 이런 개념들이 많죠.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보드가 다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보드에 있는 회로는 물론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만들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리고 CPU도 얘들이 이제 주문자 방식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구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 제공된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다가 외부에 이제 확장 보드를 만들어서 쉴드라고 죠 쉴드를 만들어서 이제 붙여서 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생들 교육용 뿐만 아니고 실제 현업에서도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제품 만들었을 때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 뭐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영향이 덜 받는 그런 분야에서는
요걸 가지고 이제 상품화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주로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제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어질 때 어떻게 보면 그 컴퓨터 우리 소형 컴퓨터 그 일반 PC 같은 그런 개념의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가 좀 강했고요. 거기에 또 저가형이라는 거,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저가로 요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컴퓨터를 활성화하는, 보급하는 이런 목적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개발 국가들 이런 데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컴퓨터, 소형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거의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면 키보드랑 해서 모든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터넷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PC처럼 그런 일반적인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강했고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개발자 마인드, 개발자들이 뭔가 제어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그런 기능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트워크 기반에 의해서 제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걸 만들 때는 적격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개발 개념이 아니어도 얘를 PC처럼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인터넷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제어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쓰고자 한다라고 하면 뭐 최고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계속 서버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웹서버라든가 이런 서버의 그 구성도 얘가 가능하죠. 당연히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부단에서는 리눅스가 돌기 때문에 리눅스 레벨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이제 윈도우 OS가 이제 윈도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듯이 얘 같은 경우는 OS 기반이 이제 리눅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리눅스의 기반을 두고 거기에 이제 구성을 할 때 윈도우나 이런 시스템처럼 구성을 하는 게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기는 하겠지만 회사마다 리눅스 기반의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OS가 이제 제공이 되죠. 근데 이름은 달라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베이스는 리눅스가 기반이기 때문에 리눅스에 대한 언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통용이 되고요. 그래서 리눅스 언어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뒤에서 잠깐 또 언급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소형 컴퓨터고 그 다음에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소형 그 컴퓨터를 구성한 다음에 얘가 하나의 서버, 웹서버라든가 서버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제어의 개념을 써서 여기다가 원격에 뭔가 제어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모터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거기에 OS가 이제 리눅스 기반의 그런 OS를 쓰고 있다. 그래서 리눅스의 환경 구성과 리눅스 프로그램을 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리눅스지만 실질적으로 화면에 나오거나 이런 구성은 이제 회사마다 다른 그런 소프트웨어로 공급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라즈비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분투라든가 페도라라든가 해서 이제 제공하는 OS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주로 라즈베리에서는 이제 라즈비안,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걸 쓸지는 이제 선택에 하는 조건이고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알아두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거를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면요. 이제 개요가 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영국의 이제 라즈베리 파이 재단을 통해서 이제 출시가 되고요. 원래는 이게 이제 2012년도니까요. 거의 10년 정도, 10년도 안 됐죠. 그 전에는 사실 라즈베리 파이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인베디드라고 해서 이제 암 계열의 CPU, 뭐 손정희 회장이 인수했던 게 이제 암사였었는데 그 암 계열의 CPU가 이제 우리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OS를 탑재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는 아주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그 ARM 프로세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로 설계를 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이런 인베디드 보드들을 만들었죠. 뭐 삼성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만들어 냈는데요. 기존에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진정 이제 그 개인만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엔지니어 기술자만 개발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특수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영국에서 이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베디드 시장의 그 획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포멀한 형태의 보드를 만들어내고 그 보드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 확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기존에 개발을 할 때는 상당히 비쌌거든요. 개발자들도 비쌌지만 보드를 가지고 개발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들였습니다. 몇천만 원씩. 근데 라즈베리 파이가 나오면서 이 모듈 하나가 이제 뭐 35불 뭐 1대로 나오니까 뭐 35불 해봤자 한 4만원 5만원 정도 사이면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가격 정책을 딱 공개적으로 딱 박습니다. 못을 박아놓고 팔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엄청 이렇게 올려서 팔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싸게 해서 많이 공급을 하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취지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학교나 이런 과학교육, 프로그램, 컴퓨터 교육 이런 쪽에서 활발하게 사용을 했던 보드 중에 하나고요. 거기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퍼스널 컴퓨터를 쓰려면 컴퓨터 자체가 뭐 거의 100만원대 정도까지 들여서 구입을 해야 하잖아요.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컴퓨터를 구현을 하면 많이 해왔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니까 100만원 가지고 컴퓨터 한 대 가지고 거의 뭐 10대 정도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드 자체가 이제 인기가 있고 일반 사람도 누구나 쓸 수 있게 보급하다 보니까 확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싱글 보드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드에 이제 컴퓨터로 구성된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죠. 안에 보면 이제 마더보드부터 해서 그래픽 카드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는 원보드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뛰어난 성능,
가지고 있어요. 그래픽 같은 것부터 해서 특이하게. 그래서 이제 그냥 보드 자체만 가지고도 바로 뛰어난 성능을 쓸 수가 있고, 아까 했던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보급 확산이 된 건 2016년도 때부터 이제 많이 보급이 됐고요. 주로 이제 쿼드코어 CPU, CPU 자체가 이제 쿼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램 용량도 계속 증가를 했고, 거기에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내장을 해서 원격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거나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1번부터 해서 탄생을 해서 쭉 올라왔는데요. 주로 라즈베리 파이 3 모델, 3나 3 플러스 모델이 이제 제일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확산이 더 가속화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를 포함해서 그런 시스템이라 해서 그 리눅스 환경의 그런 개발 환경, 우리 원래 이제 리눅스 환경은 리눅스, 그 다음에 유닉스 뭐 이런 OS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리눅스 기반의 OS가 주로 공개용 그런 소프트웨어였었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했던 소스였었죠. 그래서 리눅스 기반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환경, 우리 윈도우처럼 환경 구성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OS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뭐 OS가 리눅스가 기반이기 때문에 뭐 OS는 다 비슷한 그냥 하나의 O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의 그런 언어라든가 프로그램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인베디드 보드를 쓰는데 뭐 부족함이 없겠고요. 리눅스뿐만 아니고 윈도우 10부터는 얘가 이제 지원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10은 많이 쓰지는 않지만 왜냐면 그 이렇게 네트워크 개념의 이런 시스템 구성은 주로 그 리눅스 기반이 아주 완벽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시켜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시스템 자체다가 그 윈도우 시스템까지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윈도우 NT, 그러니까 윈도우 그 인베디드용 윈도우 시스템이 있습니다. 윈도우 C라고 하죠. 윈도우 C. 그 시스템들이 있긴 한데 그 시스템을 안착을 해서 윈도우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도 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PC에서 쓰는 윈도우는 또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지금은 뭐 거의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그런 내비게이션도 그 안에 윈도우 기반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C라는 그런 좀그 그러니까 인베디드용으로 나온 걸 썼고요. 얘들이 이제 단점은 로열티를 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가격대에 로열티를 주고 구입을 해서 이렇게 썼던 그 방식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거의 라이센스 없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리눅스 기반의 프로그램을 썼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1번 모델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각각 모델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왔었는데 형태는 원래는 이제 1번 모델이 이제 여기 이 사진 초기에 나온 또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빠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기지는 않고요. 약간 이쪽에 이제 커넥터도 좀 숫자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RCA 잭이라 해서 우리 이제 그 영상이라든가 오디오 잭 이런 것들이 붙어서 쓰게 되었었는데 그게 좀 잠깐 쓰다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이제 모델들이 바뀌면서 라즈베리 파이 모델 1번 B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2번 모델 B, 그 다음에 3번 모델 B,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요 라즈베리 파이 보드의 내부에 보면 하나의 컴퓨터처럼 구성할 수 있도록 USB 포트라든가 그 다음에 이더넷 포트 이런 것들을 다 탑재를 해서 좀 차이가 생기면 그 CPU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의 형태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성능을 업데이트 시키고요. 얘들의 이제 장점은 똑같은 보드 사이즈에 기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보드 설계가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암보드들을 많이 개발을 해봤지만 레이어도 여기 이제 부품의 레이어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 자체를 다 개발을 하게 되면 이 CPU에서 발생하는 그런 클럭 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클럭 수에다가 요 하드웨어 설계하는 그런 구조에 따라서 이 보드가 동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 아두이노 보드와 그 라즈베리 파이와 보드와 같은 거를 직접 제작을 하는 거를 해봐야 그게 진정한 더 기술력을 갖게 되는 건데 현재는 그것까지는 뭐 가지는 못하고 그냥 있는 이렇게 제공된 보드를 가지고 이제 인베디드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 이제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이 보드 자체를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고 만들어진 보드에다가 우리가 인베디드 리눅스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작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B3 이제 3 모델이고요. 요 3 모델부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네트워크가 이제 들어가죠. 와이파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루투스와 같은 그런 무선 부분이 이제 이 안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바닥면, 이 뒤에 바닥면 쪽에 이제 이게 안테나거든요. 이게 바닥면 쪽에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가 이제 B 모델 중에서 약간 상향 업그레이드 시킨 게 있어요. B 모델 중에 이제 B 플러스라는 모델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B 플러스 모델은 이제 여기 와이파이의 그 모듈을 위쪽으로 올립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모듈을 모델 3 그 라즈베리 3 모델 같은 경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쪽이 이제 바닥면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가 봐요. 왜냐면 이 파라고 하는 건 직진파거든요. 근데 이제 왜 위쪽으로 올려놓게 되면 네트워크나 이런 통신의 감도가 더 늘어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면에 넣지 말고 탑면 쪽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B 플러스 약간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B 플러스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B 플러스 모델은 이제 그 3 B 플러스 모델은 4 모델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메모리가 여기 들어가 있, 메모리가 아니고 그 와이파이 모듈하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3 B 플러스도 요 형태가 아니고 위에 이제 플라스틱 패키지가 이렇게 이제 쇠로 위에 박아져 있어요. 메탈로 박아져 있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나 라즈베리 파이 3 플러스하고 약간 유사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 뭐냐면 이쪽에 HDMI라는 포트가 있어요. 이렇게 HDMI 포트. 이 HDMI 포트는 주로 이제 외부 화면 네,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DMI 모니터라든가 이런 쪽에 바로 연결을 하면 요 라즈베리파이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PC에 모니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HDMI 핀에다가 우리가 PC 화면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니터하고 연결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처럼 이 시스템에서 부팅을 하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4로 넘어가면서 이제 미니 HDMI 포트로 바뀌었고, 미니 HDMI가 이제 두 개의 채널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채널을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그 뭐야 전원 파트인데요. 전원 5V 전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V 아답터를 쓰게 되는데 기존 거 3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5핀짜리 미니 5핀짜리 USB 커넥터를 쓰고 있는데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이제 그 C 타입 우리 스마트폰에 이제 C 타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C 타입의 그런 커넥터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게 차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메모리 차이, 메모리 사이즈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네트워크도 이제 고속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속으로 우리가 고속 네트워크를 뭐 기가바이트 뭐 이런 네트워크를 쓰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면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열판을 요 CPU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쪽 이렇게 이제 취해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 같은 경우도 위에다 달아서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